당시 신문에까지 실린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12살 꼬마 신랑과 16살 소녀 신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했던 것. 당시의 결혼은 부모님이 점찍어준 상대와 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60년대 연애로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다. 그나마 대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애를 하긴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는데. 그때는 연애하는 거 숨어서 했는 거지. 걸렸다가 맞는 거지. 왜 맞는 거지? 아이 그땐 대담했지. 반대고 난리 났었지. 특히 여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에 결혼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가차없이 퇴학을 당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 여학생들이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조건이 있었는데 당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남자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자세히 묻지 말아야 하며 남자 앞에서 말을 안 하거나 새침하게 굴면 안 되는 등 여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연애 예절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연애를 하기 힘든 악조건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단체 미팅. 1963년 창경궁 파티의 진짜 정체는 쌍쌍 파티였던 것인데 얼마나 연애를 구속하는 것이 많았으면 창경궁까지 통째로 빌려 미팅을 하고 또 700쌍이나 되는 남녀가 모였던 걸까. 6.25와 4.19 혁명을 거치며 기존의 제도나 관습을 거스르는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커지던 때 연애가 젊은이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게다가 당시 20대들의 연애에 대한 동경을 더욱 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와 문학작품들인데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4년 국내 전체를 뒤흔든 연재 소설이 등장한다. 소설의 제목은 바로 자유부인. 이는 다음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교수 부인이 사교 댄스 선생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한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 같은 늙은이도 춤을 배울 수 있을까? 왜 늙은이 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젊고 아름답고 양장이라도 하시면 아주 스타일이 매력 있고 싶겠습니다. 뭐 그러려고. 언제든 급기야 1955년에 영화 내용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상되어 있습니다. 댄스홀을 드나들며 70여 명의 여자들을 농락한 박인수라는 남자가 나타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런 영화나 소설의 영향을 받아 대학생이나 일부 젊은이들은 주로 미팅을 통해 새로운 이성을 만났는데 연애를 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던 그 시절 다방은 연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미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건 연인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다. 야, 이거 마저 먹어.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시계 어떡할래? 시계 잡혔니? 야 그럼 그렇게들 처먹어야 되는데 네가 준 2,000원은 근처에도 안 가더라.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재건 데이트, 즉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데이트 문화가 생겼다는데 또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통념이 자유연애를 두고 볼 만큼 개방적이지 않은 것도 그 당시 젊은이들의 데이트를 방해했는데 한낮에 우산을 쓴 커플이 신문 사회면을 크게 장식한 것은 물론이요. 급기야 어두운 장소에서 은밀히 데이트하는 남녀를 가리켜 아베크족이라 지칭한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편지는 젊은 연인들이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서울로 편지를 보내도 사흘이나 걸려야 도착했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젊은이들은 편지 한 통에 울고 웃었다는데 연애만 해도 또 손만 잡아도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여겼던 60, 70년대 젊은이들.